철저하게 저염식 식습관을 4년 동안 지켜오던 68세 정미수님이 최근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염식이 무슨 문제일까요? 소금은 나쁘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듣고 있나요? TV, 병원, 건강 강좌 어디서든 짜게 먹지 마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 소금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된장국은 물 반 컵 넣어 드시고 반찬은 물에 한번 헹궈 먹고 김치도 잘 안 먹고 맛없는 식사에 적응하시며 내 건강을 위해서니까 하고 참아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습관을 4년 동안 지켜오던 68세 정미수님이 최근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압은 괜찮으신데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십니다. 네? 오랫동안 소금을 줄였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정미수님은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식탁에서 소금기를 완전히 걷어내는데 몰두했죠. 국은 맹맹하게, 생선도 무염 구이로, 김치 대신 양상추, 된장은 거들떠도 안 봤고요. 그렇게 몇 년을 무염식으로 살았는데요.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두통도 자주 생기고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선 고혈압도 당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트륨은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수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저나트륨 혈증이 오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갑니다. 지나친 저염식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2000mg 이하라고 합니다. 즉 소금으로 약 5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여전히 6에서 10g 수준. 그래서 정부도 전문가도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저염식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신장 기능과 함께 몸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음식 섭취량 자체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염 저염식을 하면 몸은 소중한 나트륨을 잃게 됩니다. 2021년 대한노인영양학회 논문에 따르면 고령자의 지나친 저염식은 저나트륨 혈증과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저염식은 특히 고령자에게서 피로,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 저혈압,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미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만 줄이면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발이 부어서 병원 가보니 나트륨이 없대요. 그러면 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죠? 이런 상황은 정미순 씨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나트륨의 부작용을 체험했는데요. 60대 이상 여성의 18%가 의도적 저염식으로 저나트륨 혈증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는 통계가 보건복지부 2022 고령자 식생활 실태조사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은 무조건 줄이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트륨의 질과 균형입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많은 정제염 대신 천일염, 죽염, 재래소금 등과 같은 불순물만 제거된 미네랄 함유 소금을 사용하세요. 둘째, 염도가 높은 반찬은 양과 빈도를 줄이세요. 예를 들면 김치는 반쪽 정도만 줄여서 먹기,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피하기, 이런 식으로 정하세요. 짜게 먹고 싶어서 근질근질할 땐 간장을 줄이고 식초나 레몬, 향신료로 대체하세요. 한번 경험해보면 입맛은 금방 적응합니다. 고령자는 의사와 상담 후 나트륨 섭취 조절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저나트륨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건강 상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정미순 씨처럼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무조건 줄이는 건강법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건강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들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걸까? 내 몸에 필요한 걸까?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피 검사하면 나트륨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나트륨 혈증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몸속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정상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트륨, 즉 흔히 말하는 소금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은 70% 정도가 물이잖아요. 이 소금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이리저리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을 움직이고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도 관리해주는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트륨이 어느 정도로 적어지면 문제일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은 보통 135에서 145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35보다 낮아지면 저나트륨 혈증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수치에 따라 상태도 나눌 수 있는데요. 125에서 134 정도면 경미한 상태, 115에서 124면 중간 정도로 위험, 그리고 115 이하가 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엔 아주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나른하고 피곤해요. 밥맛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죠. 두통이나 속 불편함도 생길 수 있고요. 좀 더 심해지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근육이 자주 쥐가 나거나 경련이 오고 방향 감각이 헷갈리거나 기억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트륨 수치가 더 떨어진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쉬기가 어렵고 발작이나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할까요? 이건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해질 검사를 하면 나트륨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 나트륨이 소변으로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 검사도 함께 진행해요. 왜냐하면 나트륨 수치는 이런 장기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부전 때문에 드시는 약 중에는 몸에서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 나가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내 몸에서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심하게 소금을 안 먹는 경우나 심하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도 위험해요. 몸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돼서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항암제, 항경련제 같은 약물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혼자 진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저염식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시거나 당장에 소금을 맘껏 드시겠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즐겁고 지혜로운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